여러분, 이 이야기는 약국과 건강식품 매장에서 거의 말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그 영양제, 그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70세 김성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억울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드신 건강식품 때문에 오히려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심지어 암 발병률이 높아진 분들을 말이죠.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0대 초반 제 자신도 매일 아침 5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홍삼, 프로폴리스까지. TV 광고에서 좋다고 하면 다 사서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이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국에서 권하는 대로, TV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따라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몸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해 보이는 내 얼굴.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몸. 분명히 건강식품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이럴까 하는 의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고 정말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건강보조식품만 끊으셔도 단 2달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90세까지도 이런 불필요한 건강식품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앞뒤 맥락을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대신 드셔야 할 진짜 좋은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과다 복용 종합비타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종합비타민 하나씩 드시나요? 그것도 한 알이 아니라 여러 회사 제품을 2~3알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확실히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 4가지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과 간에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속 창고에 계속 쌓여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독성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독성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신장에 돌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이순자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종합비타민 3알을 드셨습니다. 한 알은 국산, 한 알은 미국산, 한 알은 독일산. 여러 나라 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신장 기능도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비타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순자님이 드시던 3가지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의 양을 다 합치면 권장량의 5배가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렇게 드신 겁니다. 간과 신장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즉시 모든 종합 비타민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순자님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날 죽일 뻔했네요. 이제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드시는 종합 비타민을 모두 꺼내 보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 들어있나요? 비타민 D가 1000IU를 넘나요? 그렇다면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드십시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틀 걸러서 한 번씩만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 알만.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은 당장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피검사를 받으세요. 비타민 D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과다 상태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상 범위라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질환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을 처방해 주셨다면 그건 계속 드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비타민 D를 처방받으셨거나 빈혈로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냥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스스로 사서 드시는 종합 비타민은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2번째, 고용량 칼슘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꼭 챙겨 드셔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를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분명히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슘제로 먹는 칼슘, 즉 보충제 형태의 칼슘은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하지만 칼슘제는 한 번에 500mg, 1000mg씩 들어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칼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둥둥 떠다니게 되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관벽에 칼슘이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신장에 돌이 생깁니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장에서 결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장 결석,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셋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합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박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15년 동안 매일 칼슘제를 2알씩 드셨습니다. 한 알에 500mg씩 하루 1000mg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68세 되던 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결과 심장 혈관의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영희 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뼈 튼튼하게 하려고 15년 동안 꼬박꼬박 먹었는데 이게 심장을 망가뜨렸다니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뼈 검사를 해봤더니 골밀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칼슘제를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뼈로 가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비타민 D, 비타민 K2,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칼슘제에는 칼슘만 잔뜩 들어있고 이런 조력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과 신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박영희 님께 즉시 칼슘제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멸치, 우유, 두부, 브로콜리, 케일 이런 음식들로 하루 5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또는 소량의 보충제로 따로 챙기도록 했습니다. 2달 뒤 박영애 님의 혈중 칼슘 농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슴 답답함과 부정맥 증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박영희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드시는 칼슘제가 있다면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한 알에 500mg 이상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틀 걸러 한 번씩만 드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칼슘제를 아예 끊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에 우유 1컵, 두부 반모, 멸치 1줌.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소와 견과류에서 얻으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한 골다공증으로 정형외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처방받은 칼슘제가 있다면 그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칼슘제라면 지금 당장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칼슘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이 가장 좋습니다. 칼슘 500mg을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250mg 정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칼슘이 혈관이 아니라 뼈로 갑니다. 세 번째, 홍삼, 인삼, 농축액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이 뭔지 아시죠?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강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기력 회복, 면역력 증강, 원기 회복이라는 말과 함께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이 홍삼이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은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사포닌은 분명히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삼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홍삼을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내리려고 하는데 홍삼은 혈압을 올리려고 하니까요. 둘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홍삼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셋째, 불면증이 생깁니다. 홍삼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낮에 드셔도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홍삼의 사포닌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세 최동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홍삼 농축액 한 포, 저녁에 또 한 포, 하루 2번씩 10년 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요. 그리고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160에 95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심전도에서도 부정맥이 약간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최동수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식품 중에 홍삼이나 인삼 계통 드시는 거 있으세요? 최동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 10년째 매일 2포씩 먹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즉시 홍삼 섭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동수님이 망설이셨습니다. 10년 동안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끊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한 달만 시험 삼아 끊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최동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잠을 푹 자게 됐어요.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졌고 혈압도 13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홍삼을 고집했는지 모르겠어요. 혈압 측정 결과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30mmH 지나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심전도상 부정맥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동수님은 지금도 홍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홍삼이나 인삼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 불면증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홍삼은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매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피곤할 때만 드십시오.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드시고 저녁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삼보다 훨씬 안전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복합체,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 홍삼을 갑자기 끊으면 며칠간 약간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금단 증상이 아니라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더 가볍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관절 영양제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는 분들 대부분 드시고 계시죠? 글루코사민. TV 광고에서도 매일 나오고 약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연골을 재생시켜준다,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몇 년씩 드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국 관절학회와 유럽 관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없다. 즉,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분명히 연골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관절 연골에 글루코사민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으로 먹은 글루코사민이 관절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고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글루코사민은 분해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관절 연골까지 도달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설령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킬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그럼 글루코사민이 완전히 쓸모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글루코사민의 약효가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주로 갑각류, 즉 새우나 게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김순례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8년 동안 매일 글루코사민을 3알씩 드셨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 8년이면 480만원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관절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년 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연골은 계속 닳아 없어지고 관절 간격은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김순례님은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8년 동안 500만원 가까이 쓰면서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나았어요. 저는 김순례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순례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약간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글루코사민이 애초에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저는 글루코사민 대신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입니다. 김순례님은 당시 70kg으로 약간 과체중이셨습니다. 5kg만 빼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20kg 줄어듭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4배니까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30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생선 기름, 들기름,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3달 뒤 김순례님은 체중이 65kg으로 줄었고 무릎 통증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연골이 다시 자란 건 아니지만 통증과 염증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김순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년 동안 500만원 들여서 안 나았던 무릎이 운동과 체중 감량으로 석 달 만에 나아지다니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끊으셔도 됩니다. 연골 재생 효과는 없으니까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쓰시는 그 돈으로 신선한 생선 한 마리 더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체중을 확인하세요.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시나요? 이상 체중보다 5kg 이상 나가신다면 서서히 빼세요. 한 달에 2kg씩 3달에 5kg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 하루 30회씩 2세트. 이것만 석 달 하셔도 무릎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셋째,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이 좋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하루 1000mg 정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 이미 관절염이 심하셔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또는 가벼운 통증 때문에 스스로 사서 드시는 글루코사민이라면 지금 당장 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간 건강 보조제, 특히 밀크시슬입니다. 간 때문이야 이 광고 카피 기억나시죠? 간 건강에 좋다는 밀크시슬, 헛개나무,
표고버섯 추출물 같은 제품들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분들이 간을 보호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간 보조제들이 오히려 간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의 주성분은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는 분명히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 보조제 자체가 간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모든 약과 영양제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변환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밀크시슬을 비롯한 각종 간 보조제를 먹으면 간은 이것들을 처리하느라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의 간 보조제들 중 상당수는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적으로 넣습니다. 밀크시슬, 헛개나무, 표고버섯, 쑥, 민들레 등등. 이렇게 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간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3세 한기철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고 50대 후반부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밀크시슬 제품을 매일 3알씩 5년 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63세 되던 해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급성간 손상이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도 아니고 알코올성 간염도 아니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한기철 님이 5년 동안 드신 밀크시슬이었습니다. 한기철 님이 드시던 제품을 분석해 봤더니 밀크시슬뿐만 아니라 10여 가지의 생약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드시면서 서서히 간이 손상되어 왔던 겁니다. 저는 즉시 모든 간 보조제를 중단시켰고 간 보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뒤 간 수치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기철 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간을 보호하려고 먹은 게 간을 망가뜨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보조제가 아니라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술을 줄이세요. 하루 소주 반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당장 반으로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하세요. 둘째, 약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약만 드시고 불필요한 영양제와 보조제는 다 끊으세요. 약이 적을수록 간은 편합니다. 셋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입니다. 체중을 10%만 줄여도 간 수치가 확 좋아집니다. 넷째, 커피를 드세요. 놀랍게도 커피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블랙커피는 간경화와 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밀크시슬이나 다른 간 보조제를 드신다면 당장 끊으셔도 됩니다. 대신 위에 말씀드린 생활습관을 실천하세요. 석 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주의하실 점, 만약 이미 간염이나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그냥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서 또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간 보조제라면 지금 당장 끊는 게 오히려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 복용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과하게 들어간 제품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일주일에 3번, 이틀 걸러 한 번씩만 드시거나 아예 끊으세요. 둘째, 고용량 칼슘제입니다. 뼈로는 가지 않고 혈관과 신장으로 가서 석회화와 결석을 만듭니다. 음식으로 섭취하시고 꼭 먹어야 한다면 마그네슘과 함께 드세요. 셋째, 홍삼 인삼 농축액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시면 즉시 끊으세요. 넷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입니다. 연골 재생 효과는 없고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체중 감량이 100배 낫습니다. 다섯째, 밀크시슬 같은 간 보조제입니다. 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술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게 진짜 간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끊어보세요. 아니, 전부 다 끊으셔도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약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신장 수치가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달 뒤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을 하나씩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즉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에 충실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약을 안 먹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게 진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만은 꼭 챙겨 드세요 라는 주제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3가지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건 챙기는 법,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시니어 길동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